요즘 고용한파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실업률은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줄곧 2%대 중후반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왜 낮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주로 구직 포기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매칭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지난 4주 안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구직 포기가 증가하면 실업이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는데요. 이 경우 경기가 좋지 않아도 실업률이 통계상 낮아질 수 있죠. 쉬었음은 특정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로 이들의 증가는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욕 저하를 나타내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2005년에는 3.2%였는데 최근 5.6%까지 늘었고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컸어요. 20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취업 준비 비중의 증가세는 정체되고 쉬었음이 늘었는데 이는 청년층의 구직 의욕이 떨어졌다는 신호죠. 다음으로 매칭 효율성은 일자리와 구직자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일자리가 똑같이 있어도 구직자와 매칭이 안 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매칭이 잘 되면 실업률은 낮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추정해본 결과 매칭 효율성은 2015년 이후 약 11% 상승했어요. 대부분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 확산 같은 매칭 기술 발전에 영향이 크지만 구직자 구성이나 분포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산업별로 매칭 효율성을 계산해보면 중장년층이 주로 구직하는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업 등은 매칭 효율성이 높고 청년층이 주로 구직하는 도소매 숙박업은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년층이 늘고 청년층이 줄면서 매칭 효율성이 높은 업종에 구직이 집중되고 낮은 업종에서는 줄어 전체의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거죠. 산업 간 구인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된 것도 매칭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많았던 제조업과 교육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부족했던 도소매 숙박업에서는 구직자가 줄면서 산업별 구직자와 일자리의 균형이 맞춰진 거죠. 그렇다면 구직 포기 인구의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은 지난 10년간 실업률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했는데요. 20대 쉬었음이 지금보다 덜 늘었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은 현재보다 더 높았을 것이며 실업률 하락폭의 45에서 71%는 20대 구직 포기 증가로 설명됩니다. 또한 매칭 효율성의 개선폭이 실제보다 작았다면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 하락폭의 23에서 45%를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이 두 가지 요인이 실업률 하락폭의 68% 이상을 설명하며 이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실업률은 0.6%포인트 이상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고용여건 개선보다는 구직 포기 인구의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 같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칭 효율성 개선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 의향이 감소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의 낮은 실업률은 경기적인 변동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였는데요. 앞으로는 장기 비구직자의 지원 체계를 면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지속되어야 합니다.